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하고 오늘 해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해킹 얘기는. 해킹으로 국가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기도 해요, 북한이. 그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해킹해서 팔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북한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커로 뽑히면 일단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자급자족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 돈은 벌어야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일정 금액은 또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외화벌이네 외화벌이. 프랜차이즈. 그래서 북한은 확실히 해킹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와. 잘합니까 북한이 해킹을? 잘합니다. 잘합니까? 네. 전반적으로 잘하는 암살 편이에요? 요원처럼 훈련받은 요원들이 하는 걸 잘하는 제가 걸까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예. 북한 못 사는데 뭘 그러니까요. 잘한다고 예. 하세요. 예. 뭐 그래서 왠지 인터넷도 잘 안 될 것 같고. 아니 못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 제가 아예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일단은 북한의 해커 부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예. 그거부터 한번 김숙희 보여드리면 같은 애들. 네. 여기 지금 이제 외국 맨디언트라고 하는 유명 보안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석한 자료인데 여기 RGB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네. 여기 이제 정찰 총국을 얘기합니다. 네. 네. 이 정찰 총국 휘하에 뭐 김숙희 그룹부터 APT38 이런 각종 해킹 팀들이 있습니다. 예. 이 해킹 팀들을 다 합하면 네. 지금 우리 정부 통계로는 6,000명 조금 넘는 해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000명? 이건 조금 옛날 자료니까 요새는 한 7,000명 정도까지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네들이 다 해커 부대는 아니고 예. 그 중에 실제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한 1,700명 정도 되고요. 와. 요 실제 해킹하는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서포터스 지원 인력. 그룹들이 있겠죠. 예, 요 지원 인력들이 한 5,1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00명은 그냥 민간인 학생 뭐 청년.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해킹을 안 하지만 물도 떠다 주고 라면 얘네들이 끓여다 쓰는 주고.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런 지원 프로그램 만드는 그렇지. 사람들. 구내식당도 그렇죠. 밥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신문에서는 해커 부대가 2,000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예. 어떤 때는 7,000명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수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는 애들은 2,000명이고 그럼. 전체 지원 부대까지 하면 네네. 7,000명이고. 우리도 자. 언더스탠딩 직원 뭐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은 여러분 김승주 교수님 한 분이 있는 거 맞죠? 뒤에 스텝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자, 그런 그러면 스텝이 여기서 있다. 중요한 건 저 1,700명, 한 2,000명 되는 저 핵심 인력의 실력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개적으로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 탈북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그 탈북자분들 중에 컴퓨터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서포터즈지. 이 핵심 인력에 들어갔던 분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타율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율. 얼마나 성공 많이 그렇죠. 했느냐. 그런데 이 친구들의 실력을 이렇게 좀 다른 걸 통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뭐냐면 지금 제가 화면을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제 2012년에
Communication of the ACM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언론 매거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요런 기사에 어떤 기고문이 하나 실린 적이 있어요. 유럽의 한 사업가가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강국, 소프트웨어 아웃소싱의 전진기지, 그럼 인도를 꼽잖아요. 예. 예. 근데 인도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인도를 대체할 수 있는 아웃소싱 국가는 어딜까? 그게 북한이다. 북한이라고 꼽은 겁니다. 개발자들이 많고. 이 친구들의 전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 중국어도 잘 알고 영어도 할 줄 안다. 와. 그래서 이 기사가 그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결과가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ICPC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입니다. 예.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상위권에 들면 구글 같은 데서 스카우트 간다고 하는 그런 예. 대회입니다. 네. 각 나라별로 이제 대표 자격으로 가서 예. 대학생들이 이제 실력을 겨루는 거거든요. 네. 여기 언론 기사에 뭐라고 났습니까? 2016년에 북한 대학 학생들이 스탠포드를 눌렀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이때 여기 등수인데 여기 보시면 김일성 대학 출신이 28등 했죠. 네. 28등 저거 뭐야 이러시는데 예. 동률이 어딥니까? 카이스트. 카이스트죠. 어. 그러니까 이 정도 실력은 되는 겁니다. 와. 자, 더 놀라운 건 요게 2016년도입니다. 네. 요게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2019년입니다. 요. 그 여기 보시면 순위 또 올라갔네 이거. 7위. 여기 7위. 김책공대 8등 했죠. 7등이 서울대고. 아 7등이 서울대고. 그렇죠? 이 밑에 이런 대학들이 있는 겁니다. 뭐 하버드, 캠브리지, 스탠퍼드. 칭화대학, 카이스트. 예, 카이스트. 저건 그 대학 출신 오브 해커 하나가 올린 성적인 거예요? 이건 해커가 아니라 그 대학에서 대학 팀 한 서너 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쪽 아. 대학에서 나온 대학가요조 같은 느낌이구나. 네. 그렇죠. 대학 그래서 팀이 나가서. 보시면 이 대표급의 애들은 어, 기본적으로 컴퓨터 실력 자체가 좋은 겁니다. 야. 그런데 해킹을 잘하면 예. 북한은 이제 인터넷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예.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는구나.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역 특례 주면 축구 사강도 하고 국가대표. 막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좋은데 네. 어떤 동기부여까지 잘 되니까 이제 해킹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도장에서 격투기 배운 거하고 네. 길거리에서 격투기 배운 거는 다르잖아요. 비트코인 해킹하면서 그걸로 그렇죠. 이 친구들이 생활비 실전을 마련하면서. 통해서 또 실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요즘 대단. 해킹 기술은 네. 뭐 좀 새로운 게 좀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 거예요? 아니면 야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뭐 이런 쪽입니까? 난 왠지 북한은 약간 옛날 스타일을 자꾸 구사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든 최신 스타일들은 하여튼 성과는 좋다. 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해킹 기법이요. 예. 그냥 이메일에 첨부 파일 심어가지고. 해킹 프로그램 심어서 예. 보내는 거. 네. 이게 제일 고전적이지만 제일 위력적입니다. 뭐든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쉽게 뚫을 수 있는데 뭐하라 그렇죠. 최첨단의 무기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요. 어떤 최신 기술을 쓸까 이게 아니고 예. 그냥 기본적으로 통신 기능이 있는 건 다 뚫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킹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그래 예. 나 컴퓨터 잘 관리해야지. 예. 그래 나 백신 프로그램도 돌리고 이러고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연결 기능이 있는 거 다 뚫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예를 뚫린다는- 들면 이어폰 요즘 뭐 그 무선으로 블루투스 된 거, 기능이. 블루투스 기능 네. 그런 것도 다 뚫린다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료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왼쪽에 있는 건 2013년도 자료입니다. 예.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은 장영진 교수님이고 예.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해커였고 네. 얼마 전까지 오레곤 주립대 교수였습니다. 와. 이분이 들고 있는 요게 뭘까요?
무슨 이- 충전기 요게 같은데요? 충전기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요 충전기 안에 칩 형태로 네.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충전기에 충전하려고 딱 꽂으면 아하. 칩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나와서 하고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나. 네. 그럼 그 다음부터 해커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죠. 대박. 아니 그거는 전원도 들어가지만 이런 데는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그런데 요새 잘 보시면 공용 충전기가 엄청 널렸죠. 멋있는데요? 그게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야, 이거 좀 충전해가죠라고 하면 장관 휴대폰이든 대통령 휴대폰이든 다 충전할 텐데 아무데나. 다 그런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예. 국외 출장 갈 때 네. 공짜 와이파이 함부로 쓰지 말 것. 그 다음에 항상 본인 충전기 쓸 것. 이렇게 그 보안 10개명 같은 거 줄 때 그게 1, 2번을 딱 충전기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한번 휴대폰 갖고 와보세요 하면 이거 들어있네. 아닌데 아직은 깨끗합니다. 이건 항상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전문가라면 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반인들이 그걸 알 수는 알아채는 건 없고.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로 실시간으로 가거나 뭐 전송이 되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근데 아이폰은 보안이 진짜 잘 돼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폰은 괜찮다. 아,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아이폰과 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비교하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처음에 아이폰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은 이제 앱스토어라는 데서 앱을 막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앱에 프로그램을 올릴 때 그 보안성 심사를 해서 정말 안전한 것들을 올립니다. 예. 그리고 아이폰 자체도 되게 엄밀하게 관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후발주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안성 심사한다고 앱스토어에 앱 올라가는 거 막 느리게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안 갖고 까다롭게 굴면 그렇지. 고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장사 못하지. 예. 어. 그래서 초기에는 이 고가를 빨리 채우는 게 안드로이드 진영의 급선무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예. 이제 그때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최신 버전 이런 것들은 보안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예. 관리만 잘한다라면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슨 OS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는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다 뚫린다. 다 뚫리는 거예요. 저거 꽂으면. 관리를 잘해야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빨리빨리 업데이트하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무 충전기에나 함부로 꽂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실 뭐 충전기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 그림 옆에 보여드렸었는데 예. 우리 두 분 프로님은 담배 안 저- 태시겠죠? 피웁니다. 저는 피웁니다. 안 대표 골초입니다. 이 화면 잠깐 골초까지야. 보여주시면 참. 여기 오른쪽에 가디언즈에서 나온 예. 기사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전자담배입니다. 예. 네? 전자담배 속에 해킹 프로그램이 칩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뭐에 쓰려고요? 뭐 전자담배 연결된- 충전 어떻게 시키세요? 컴퓨터 USB 포트 이렇게 연결해서 충전시키잖아요. 네. 어머나. 딱 꽂으면 전자담배에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와. 뭐만 하여튼 연결만 시키면 들어가게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연결시킬지를 모르고 저런 제품을 만들 텐데. 사실은 해킹이라는 게 일단 처음에 시작이 되면 예. 정찰하는 프로그램이 쫙 깔립니다. 예. 네. 그리고 정보 수집을 막 해요. 네. 그래서 내 이 기기를 쓰는 사람은 뭐에 종사하는 사람인가 이 정보 수집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아 누군지 모르고 일단 해킹하고.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일단 해킹을 널리 하고 퍼진 다음에 그걸 하는 목적이 뭔데? 정찰병을 깔아놔야 그 중에 해킹당한 사람들을 그룹핑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해커 하고 싶은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해킹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분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를 해킹해서 국방부 장관 걸려라 이러고 하고 그렇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국방 관련한 사람들로 타겟을 좁힌 다음에 아하. 예. 거기에 맞춤형 해킹 프로그램을 또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너 다리만 건너면 우리나라는 다 연결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야, 그러면 어디에 뭐가 깔려 있는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항상 예. 뭐 기기 연결하고 이럴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내가 뭐 해킹 당할 정보도 없고 설마 나를 해킹하겠어. 그럴 게 아니고 일단 무작위로 다 뿌려진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내가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내 가해자가 이메일 돼요? 리스트나 카톡 리스트. 나를 건너서 예.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 2%를 공격하고 싶은데 일단 만만한 안승찬한테 가서 그렇죠. 내 걸로 한 다음에 그리고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메일을 보내. 그럼 뭐가 왔네? 그거 눌러보실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안승찬님의 휴대폰을 어떻게 해서 해킹해서 예. 그 안에 있는 사진도 보고 뭐 하다 보면 예. 약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겠지? 뭐 있을 수 있죠. 야, 나 이거 알아냈네. 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국방부 장관 그쪽에 비서실에 가서 이거 꽂아놓고 와. 네. 안 그러면 사진 공개한다. 이런 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게 에드워드 스노든 회고록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했었냐면 어떤 사람을 포섭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딸, 그 딸을 해킹해서 야. 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예.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하는 겁니다. 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 협박이 되나요? 딸이 뭐가 걸린 게 있겠지.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네 딸이 이런 짓 하다가 나한테 들켰어. 그렇지. 내가 이거 경찰로 보내는 순간 그래서 그럼 뭐 믿을 게 하나도 없네요. 뭔가를 꽂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충전도 하고 뭐도 하고. 세상에. 근데 요새는 뭐 스마트 TV도 네. 이제 막 인터넷과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스마트 TV가 해킹돼서 이거 다 몰래 카메라로 쓸 수 있다. 어머나. 이건 실제로 2013년도에 해킹 시연까지 실제로 해킹 시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위키릭스라고 하는 폭로 사이트 있잖아요. 네. 예. 그 위키릭스라는 폭로 사이트에서 비공개 문건이 하나 비밀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 문건에 따르면 CIA와 영국 MI5가 네. 굴지의 제조업체에서 만든 스마트 TV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서 정보를 수집했다. 야. 그 비밀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얼굴과 일상생활을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뭐 실제 자동차를 해킹해서 예. 그걸 원격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와. 이건 2015년에 실제로 방송에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가 그 결과는 아닙니까? 그건 어찌된 건지는 모르죠. 그래서 가능성도 실제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해커가 저는 내 생각에는 자동차를 해킹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면 유사시에는 매우 유용하게 요인 암살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해커가 2015년에 최신형 집차를 원격에서 해킹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차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뭐 핸들, 뭐 예. 악셀레이터, 뭐 브레이크, 뭐 이게 실제로 방송에 나가자마자 해당 차량 140만 대가 리콜됩니다. 와. 그 차만 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서- 그 차가 선택됐다는 이유로 그쵸. 그 차를 리콜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걸 이제 그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고쳐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바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UN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UNECE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는 레귤레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규제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너희들 자동차를 유럽 지역에 파는데 네. 그 자동차가 사이버 보안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즉 해킹에 안전하다라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예. 너희들 유럽에는 수출 못해. 그리고 이거는 2022년부터 시행이야. 작년부터.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신차를 대상으로 해서 예. 실제 이게 안전합니다. 이런 인증을 못 받으면 유럽 지역에는 수출을 못하도록 돼 있고요. 실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예. 법 개정하는 데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만약에 그 차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네. 그럼 전량 리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차량을 예를 들면 뭐가 이렇게 꼽거나 이메일이 와서 열었거나 뭔가 이렇게 하여튼 접촉이 있어야 해킹이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뭐 접촉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그것도 무선으로 그냥 내 그 통신망으로 하는 건데.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우리 테슬라 어. 세워놨더니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됐네. 예. 그걸 우리가 보통 소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예. 무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네. 업데이트하는 거죠. 요새 이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2015년에 그 해킹을 해서 예, 140만 대 리콜된 예. 그 사례는 우리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네. 내비게이터도 되고 라디오도 나오고 예, 뭐 이런 맞습니다. 거 있죠. 예. 요즘 많죠. 그걸 해킹한 겁니다. 이게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걸 들어가서? 해킹한 다음에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서 각종 전자제어 칩을 에어컨 켜. 다 해킹한 겁니다. 하긴 그걸로 뭐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켜졌다. 그런 경우도 내가 뭐, 나 그런 거 많은데. 나 갑자기 뭐 잘못 눌렀나? 뭘 수도 있는데 누가 보기에는 누른 거야? 해커가 그 연습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저 그런 적 되게 많은데. 그러다가 엑셀을 밟아볼까? 붕 하면 급발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급발진의 원인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데 요새 이제 자동차 해킹은 예. 이제 너무 레드오션이 돼서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외국 해커 좀 잘 나가는 해커들은 이제 자기 그거 레드오션이라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너무 쉬워서. 쉬워서? 예, 요새는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 예. 실제 CNN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거 이게 비행기죠. 뭐예요? 예. 해커가 비행기를 해킹하려고 해서 시도한 거예요? FBI가 긴급 공지를 내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해커는 이거고요. 이 친구고요. 크리스 로버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네, 네. 영화 보고 영화 보고 하는 IFE라고 그래서 In-Flight Entertainment System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예. 여기 USB 포트 있죠. 거. 네. 이게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이걸 해킹해서 비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타서 네. 자기가 타서 네.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 우리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비행기에서 인터넷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메일도 예. 확인하고 예. 이건 이미 객석적으로 다 해킹해서 저 사람이 무슨 이메일 들여다보나 이런 걸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우리 뭐 남은 거리 고도 이런 거 표시되는 거 다 바꿀 수 있고 지금 해커들이 하고 있는 건 조종석까지 넘어가서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까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큰일. 아니 그러면 교수님 해커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면 그걸 막는 기술도 같이 발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막아야죠 이걸. 네. 어떻게 막을까요? 그냥 조심해 이런 거 말고 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좀 막아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국방이 뭡니까? 그런 거 지키는 게 국방이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국방부도 그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네. 우리 정부도 신경을 쓰고. 예. 그런데 이 사이버전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자 북한이 우리를 해킹했습니다. 예. 와. 우리는 해킹으로 맞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북한은 인터넷 의존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인터넷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예. 북한은 인터넷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하고 똑같은 해커를 양성해도 예. 북한은 전원 공격수. 수비 안 해도 돼. 수비도 그쵸? 안 해도 돼. 우리는 수비를 해야 돼. 북한은 골대가 엄청 조그맣고 우리는 골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원 수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럼 잃을 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와. 그래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섭군요. 그러면. 그걸 북한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이버전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죠. 비례적 대응하겠다. 즉 해킹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서 똑같이 해킹으로 한다. 보복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 보복을 하든 경제 제재를 하든 상응하는 만큼의 하여튼 제재를 가하겠다. 이걸 비례적 대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죠. 내가 당한 만큼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해커가 내분의 분란, 뭐 예를 들면 정부 사이트를 하거나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그런 건 그래도 그냥 혼란스럽긴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잖아요. 네. 근데 무슨 무기를 뭐 한다거나 예전에 저희가 성일강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그 뭐 이란의 핵시설에 네. 뭐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뭐 마비시켰다는 네. 등 뭐 그렇게도 하던데 네,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무기나 뭐 이런 걸로 하면 그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네. 화면에 보시면 예. 미국의 국방부가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Risk Management Framework for Army Information Technology 이래서 요 기준에 근거해서 와. 군에 들어가는 전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예. 무기 체계까지도 전부 다 해킹이 안전한지를 검수받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도 이걸 알기 때문에 예. 우리 군에서도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업인데 예. 2020년 6월 19일 날 800억짜리 무기체계 성능 개량 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네. 여기에
RMF 적용 방안을 제안할 것 이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RMF가 앞에 요겁니다. 앞자를 따서 RMF.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은 수준의 예. 그러니까 미국의 표준을 참고해서 어. 해킹의 안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걸 하면은 해킹이 안전합니까? 100%는 안 100%는 돼요? 안 되지만 어. 그래도 예전에는 예. 그런 검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냥 뚫려요. 검수 자체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 아예 검수 단계에서 야 이건 너무 쉽게 뚫리는데 우리 기준을 충족 못 시키는데 그러면 납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지금은 그냥 연결하면 다 연결되니까 다 갑자기 에어컨도 켜지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을 달면 뭘로 막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통신 자체를 하지 마 그러면 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린 내부망만 쓸 거야. 그러면 근데 그게 안 커넥티드 되잖아요. 카가 안 되죠. 안 되죠,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기 체계도 야 그럼 우리 통신 안 할래. 그럼 안 되죠. 구식 무기 써야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막을 방법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해킹 위협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막는 기술들을 잘 만들어서 자동차에 그런 칩들을 막 넣는 거죠. 아... 뭐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 걔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적으로? 이상한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거를 디텍션해서 그걸 아예 처음부터 막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막혀요? 뭐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막을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 국방부나 우리나라 예.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예.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어떤 자동차 이런 데에 대한 투자 액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럭키드 마틴 또는 예. 영국의 BAE 시스템즈 이런 데는 예. 방산업체로 굉장히 글로벌한 업체잖아요. 네. 예. 이런 데가 요새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죠, 교수님. 하여튼 뚫리기는 항상 뚫리더라. 그러니까 막는 기술은 막는 건 뒤따라가고 그렇죠. 뚫리는 에이스들은 항상 있어가지고 항상 또 뚫리고 그럼 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요새는 복원력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복원. 예, 왜냐하면 공격자가 항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공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빨리 되돌아가는 능력. 공격은 당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막겠다 했어요. 예. 그런데 통신 기능은 자꾸 늘어나고 이걸 다 선제적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사이버 복원력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뭐 그러면 교수님 그 미국에서 뭐죠? 그 틱톡을 그 규제했을 때 그때도 말씀하셨던 대로 틱톡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 해킹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틱톡은 해킹 시도가 아니고요. 예.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 미국 국민들의 정보가 개인 정보가 예. 중국으로 넘어갈 걸 걱정하는 겁니다. 무슨 해킹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왜 내 개인 정보 막 다 쓰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걸 걱정하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중국 성향의 어떤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시켰을 때 이걸 이제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틱톡에서는 네.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는 절대로 중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어제요? 기사가 하나 났죠. 그래서 제가 예?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 뭡니까? 익스클루시브. 포브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틱톡이 시인한 겁니다. 몇몇 정보는 있어. 이용자들의 미국 이용자들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에 저장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컨텐츠 제작자들의 정보는 넘어갑니다. 그 컨텐츠 제작자 그건 그게 무슨 영상 말입니까? 올리는 사람 영상 크리에이터들 있잖아요. 유튜버 같이. 누가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 그런 것들은 그거 나온다. 그렇죠. 그래야 보상도 해주고 돈도 주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 틱톡을 이용해서 중국이 중국 체제 선전할까 봐 걱정인 건데 예.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하면 그렇지. 거기에 돈을 뿌린다거나.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이런 콘텐츠를 뭐 올려주세요. 뭐 그럴 수도 광고에 있겠죠. 끼워주세요. 네. 그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미국인들이 모든 보는 영상이나 이런데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에 중국이 광고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테고 할 텐데 예. 매체 자체가 중국 거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은 틱톡 같은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중국은 유튜브 못 틀게 막는 거고. 아 서로. 아 서로 그러네요. 야,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구나 이거는. 야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는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관위 이거는 처음에 좀 과장된 기사라고 하셨는데 해킹의 시도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북한이 그리고 장난 아니라면서요. 저 전 세계 넘버 10 안에 드는 팀이잖아요. 근데 9위가 한국이던데 계속. 우리 저 근처까지 가 있어. 우리 우리도 한국 북한보다 한 단계 높더라고. 아까는 카이스트 이번에는 뭐 서울대 이렇게. 그럼 김숙희 팀이 와서 진짜 선관위 그걸 뚫을 수... 아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으니까 네. 그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이걸 좀 뭐 과장되게 얘기하거나 예. 그걸 뭐 그런 건 정치 아니다. 이슈화돼서 이게 희석돼 버리면 정작 우리가 신경 쓸 바로 그 지점에는 신경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언론사들은 왜 자꾸 선관위 보고 국정원 검사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웬만한데 이거 있었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김숙희 관련해서는 뭐 제재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면 기자분들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안 나와요? 데스크에서 근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은 교수님 이거 하고요. 나중에 제가 단독으로 또 한 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이해합니다. 그냥 이거 쓰니까 써야 되니까. 와.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 섹시하잖아요. 그래야 제목이 섹시하게. 선관위는 그래 국정원이 와서 해킹 프로그램 심어놓고 가면 네. 선관위 개인 직원들이든 뭐든 다 이 선관 입장에서 북한보다 니들이 더 무서워 이놈들아. 그렇지. 그런 거지. 그렇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국회도 해킹 뭐 한 네. 번도 안 일어난 적 없거든요. 예. 그때도 안 받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하고 싶으면 또 하겠지. 선관위 해킹은 국정원도 아니 검사해 줄 정도면 뭔데 못 하겠습니까? 사실은 국정원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데 국정원 걸 왜 안 받아야지가 아니고 예. 국정원이 노하우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과거에 어떤 업보가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국정원 입장에선 좀 억울하거든요. 내국인 예. 사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으려면 그건 비단 선관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예외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데들도 다 받아야 된다는 그 국회 얘기를 헌재 드리는 이런 것도 겁니다. 다 같이 안 받고 있다 이 네. 기자들아. 왜 선관위만 가지고 그래?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관위 담당 기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기자 또 달라. 선관위 담당 기자는 이런 기사를 이번에 처음 봤어. 근데 같은 나와버린데 법원 헌재 담당 기자, 뭐 법원 담당 예. 기자, 국회 담당 기자가 달라서 네. 같이 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그렇죠. 부서도 다르거든. 그럼요. 어렵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해킹 얘기 진짜 재밌네요. 공부할 게 재밌는 많네. 게 아니라 이거 끝없는데 이건 야 이거 이건 원래 끝이 없는 거죠. 야. 아니 근데 오늘 그 충전도 조심하라는 건 진짜 놀랍네. 와. 그 겁나서 앞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그 충전도? 충전기를 이용한 해킹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서요. 예. FBI가 뭐 대국민 공고문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이거, 충전하지 예. 마라. 불신 사회. 진짜. 근데 공무원 예를 들면 대통령 노트북을 네. 해킹했어요. 예. 뭐가 있을까요? 뭐 거기에? 이상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저 대통령도 네, 인간이니까 네. 꼭 이번 대통령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그걸로 해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협박을 하거나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어. 청년도약계좌 내가 이자율을 올려달라.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 네. 우리 저 용산 집무실 해킹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때 뭐 어디서 뚫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건이 도대체 사실이야 아니야? 해킹해서 나왔다는 일단 건데. 어디가 뚫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혼란스럽다. 아니다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진짜 야, 이게 참- 하드디스크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세상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아졌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네. 사실은 건강상 어떤 문제가 언제 있을지 모르잖아. 예. 이번에 전세 사기한 공인중개사도 예.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중환자실 들어가는 바람에 평소에 계속 월세 붙여주던 그 사기 피해자 집주인이 그래서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이제 각자의 아니면 해킹이 걱정되면 평소에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해커가 다 봐도 문제 없어. 할 수 없도록. 나는 뭐 털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런 것도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 자, 숨길 게 많은 노트북은 절대 인터넷 연결하지 말자. 예,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봐요. 고려대 이 정보 분석력. 예. 네. 김승주와 성일광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